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원국어의 고현입니다. 2023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끝났어요.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또 회원국어 가족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꽃샘추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추워서 여러분의 긴장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떠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장에 잘 도착하시고, 또 도착하셔서 문제를 시간 내에 잘 푸시고, 답안지를 잘 제출하셨다면 일단 여러분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을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마음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2023년 시행된 국가직 9급 시험 문제는 특별히 국어 문제의 경우 난도는 중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긴장을 많이 하셨으리란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아주 어려울 때는 사실 한 문제 한 문제의 그 무게감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쉬울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마 시험장에서의 그 무게감은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문법이 2문제가 출제가 되고 문학 문제가 3문제, 그리고 한자 선거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연계 문제가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거의 60%에 가까운 문제가 지문을 읽고 푸는 독해 문제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시간을 또 어떻게 잘 요리하셨을까가 시험장에서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체감 난도는 상으로 느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치러진 국가직 문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어떻게 풀었으면 좋았을까, 상당히 아날로그틱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시험지는 우리 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보내주신 시험지를 다시 PDF로 다운로드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답도 막 써있고 여러 가지 표시도 있고 우리 학생이 얼마나 긴장했는지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 아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조건.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현대시 또 우리 똑같이 공부했죠. 더불어 우리 문학, 무신기행 똑같이 나온 거 아세요? 이기적인에서. 더불어 고전 작품에서 특별히 사조실조가 나왔는데, 아니 바로 그 문제가 나왔어. 우리 연습했던 그 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여드리기 딱 좋은 문제로만 골라서 나와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 가득이고, 1번 문제 역시 우리 더 라스트에서 연습했던 유형이죠. 그죠? 조건을 주었어요. 실천 방법을 포함해라. 설의적 그리고 비유적. 그러니까 1번, 2번은 답이 아니야. 왜? 물음표가 없어. 서리법이 없어. 그러니까 3번이면 4번을 찍었어야 하는데 몇 번 찍어요? 3번 찍어야죠. 그죠? 너는 생활 속 실천 방법,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되가져간다. 더불어 설의적. 자, 왜 이렇게 함부로 자기 집이라면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되는 답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설의적 표현 쓰였고요. 더불어 자, 양심이 뒹굴다. 양심 어떻게 둥글어? 그치? 너는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화류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찍었어야겠죠. 4번의 경우는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실천 방안이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생활 속 실천 방안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자, 이번 문제는 말하기 방식 설명하고서 적절하지 않은 나가리를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백 팀장이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자. 공유하다는 게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 너하고 내가 하나다. 이건 아니죠. 바람을 피느라고 하는데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에서 X가 됐어요. 물론 나머지가 다 바른 진술이야. 고대리는 명시적으로 반대. 저 반대예요. 그러면서 부담스러워요 라고 명백하게 밝혀서 거절. 맞는 진술이고, 임대리는 발언 초반에 저도 이런 팀장님 말씀대로 백 팀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 규율 잘 지키면서 취지는 좋다. 다만 잘된 것만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올립시다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견을 묻는 의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체면을 세워줬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임대리 정답은 몇 번을 찍어야 해요? 1번 너 나가리. 네가 정답이었어요. 이것도 우리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어. 3번 관용 표현 기억 리을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생님 이 표현 다 선생님이 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 학생이 표시한 거라고요. 홍역은 질병이니까 어려움을 겪다. 어떤 일에서 어려움을 겪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잔뼈가 굵다.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익숙하다. 가능하죠. 다만 입추, 손꽃을 세울 여지. 땅도 없다. 그 얘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설 공간이 없었다라는 뜻이니까 3번 헛소리예요, 여러분.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다. 같은 방향으로 걷다. 더불어 비슷한 지위와 힘을 갖는다. 또요. 같은 목적을 향해 걷는 것도 어깨를 나란히 하다. 목적을 같이 하다도 쓸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 4번. 너는
우리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어. 순서인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을 때 어디 봐라. 뒤를 봐라. 뒤가 뭐라 그랬냐면 결국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기업들은 점점 더 고객의 취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잘했대. 그러면서 자 답은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 연결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자 가. 마케팅 조사를 해봤다. 찍을까? 아니면 궁금증과 답답함을 기업들이 해결했다. 찍을까? 그렇지. 나가 맨 끝이지. 뭐 이런 걸 읽고 여러분이 그래서 가와 다 연결관계를 찾았어요. 되게 훌륭해. 근데 가와 다는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을 줬을 땐 그 마지막에 연결되는. 즉 마지막 뭐라냐면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기업들이 잘하게 되었다. 그럼 잘하게 되었다랑 연결을 해야지. 그래서 해결할 수 있었다랑 연결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정답은 2번을 찍었어야 해요. 우리 학생 잘했네. 그죠? 자, 계속 갑시다. 5번. 아이고, 이거 끝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답은 명백하게 4번이죠. 그죠? 수심이 얕다. 수심이 얕다. 있네요. 더불어,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럴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구로 개발하기 어렵다라고 말해볼 수가 있고, 산, 어딨어? 조제달락이 있었지. 그래서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무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더불어 평야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명백하게 우리한테 주었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농촌인데 근데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했고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서 인구가 적지 않다라고 3번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럼 5, 6만이나 되는 인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인구가 그럭저럭 경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만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 부분이 걸리죠. 그러니까 명산물이 별로 없지요. 별게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게 없지요. 라고 말하면서 별게 없다. 근데 다만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내 생각에는 안개가 있다. 안개가 무진의 명산물이다. 그건 나의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해서 X가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깜놀했어요. 6번 문제. 빈칸에 들어간 사자성어. 우리 학생이 정말 잘 써놨네요. 그 사람이 별것 아닌 사실을 뭐라고요? 뻥치거나 뻥치다가 들어가야 돼. 사실은 이 빈칸의 앞뒤가 포인트인데 5월로 연결돼서 명백하게 여기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답이 나왔어요. 각주구검은 그치 어리석다 라는 뜻이고 와신상담 뾰족뾰족 섬나무에 누워서 쓸개를 맛봐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수를 갚기 위한 노력 혹은 노력인데 노력 아니고 권토중래 한번 실패했으면 다시 도전 재도전의 포인트니까 재도전 될 수가 없고 침소봉대 바늘처럼 작은 걸 몽둥이처럼 크다라고 뻥치다 과장하다 야 얼마나 긴장했는지 글씨에서 보이는 것 같다. 정답은 4번을 찍었어요. 7번 문제 가봅시다. 자, 7번.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시조 줬죠.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가장 적절한 항상 그쵸 확실한 걸 고르라 그랬죠. 동일 구절 반복했어. 오던가 너에 대한 섭섭함. 처음부터 끝까지 섭섭함이에요. 날짜 수를 대조했다. 물론 날이 나와요. 한 달이 30날이오니 날 보러 올 하루 없으랴? 야, 한 달이 30일인데 나를 보러 올 날이 없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섭섭했어. 그러니까 헤어진 기간이 길다. 알 수 없으며 동일업의 연쇄 있죠. 여기는 연쇄법이 명백하게 쓰였어요. 이거 싸고 여기다 이거 놓고 그래서 뭔가 연쇄적 나열은 맞지만 감정의 기복이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너 왜 못 왔어? 섭섭해. 더불어 단계적 공간 축소 있죠.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아래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너를 만날 수 없다. 너 거기 갇혔니? 그래서 올 하루가 없니? 그랬으니까 희망이 아니야. 정답은 1번을 찍었어야 해요. 가와나에 들어갈 뭐라고 하느냐? 가 앞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돼서 어떻게 움직이지 하다가 의식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어에는 이미 자동화돼 있어. 근데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치 우리가 모어에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진술이고 그러니까 낯선 음성은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 훈련되어 있지 않아가 돼야 하고요. 더불어 아주 중요한 낱말이 나왔죠. 그렇지만을 줬어. 앞에 의식적 그렇지만 뭐야 해? 무의식적 와야겠지. 무의식적. 그러니까 다 몇 번 찍어야 해? 그치. 1번을 찍어주는 센스. 9번 너 맞춤법. 야, 몇 개 안 되는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법 문제였어요. 모두 골라라. 자, 무정하다 출신. 하 앞에 울림소리면 축약. 가능하죠. 섭섭하지에서 왔죠. 울림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날려야 돼. 섭섭
지가 돼야죠. 선발하도록 추진인데 울림이야. 그러니까 선발토록. 생각하건대. 기억. 안 울림이야. 날려야지. 생각건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을 찍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 거죠, 여러분. 10번 문제 갑시다. 너는 기억률의 한자. 야, 제가 이렇게 나고라잖아요. 조금 다르게 준 문제였어. 도짝. 그치? 불상. 경지. 제가 기억.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 네가 기자가 기록할 기자인데 여기 추억이라고 연결됐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네가 음이 다른 녀석이 나왔어. 추에 추억했어야 되죠? 정답은 3번을 찍었어요. 11번 문제 갑니다. 너는 자 다음 글의 이야기로 조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 그래놓고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관점, 어떤 평가, 기준, 가정하 이걸 프레임이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프레임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 왜? 항상이니까. 더불어 인간은 프레임 때문에 편향성 뭐냐? 안경을 쓰고 그치? 우리가 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야. 아까 편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프레임이란 안경이라고 말했네. 더불어 이 프레임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미치는 맥락, 평가, 기준. 그래서 맥락, 평가, 기준 명백하게 있어. 그러니까 3번을 찍었니? 너무 잘했죠, 여러분. 계속해서 번호 나와라. 12번 문제군요. 자,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 보잉과 에어버스 차이점이 있는데 자동 조종 시스템의 활용 정도, 그러니까 둘 다 활용하는데 활용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보잉의 경우는 조종사가 통제한대, 직접. 그런데 조종간 연결돼 있다, 조종사가 조작한 대로 이와 다르다. 누구? 에어버스. 이 에어버스는 조종간 대신 사이드 스틱, 그래서 컴퓨터가 여기는 조종사가 설계돼 있대. 보잉에서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 쓰는 정보를 가지지만 에어버스는 컴퓨터가 감시한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종사냐 컴퓨터냐 반복해줬어. 그래놓고 이러한 차이의 이유를 설명해야겠죠. 왜 달랐니?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보잉은 뭐라고 하느냐. 자, 상시한 사람이 보잉이라면 이름이 붙었네. 이 사람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이 조종사에게 있다. 왜냐? 시스템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조종사라고 말한 거고, 반면 에어버스, 아버지라고 하면 배태유, 이종 배태유네.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여서 그래서 컴퓨터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자 4번.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거짓말이죠. 둘 다 사용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에어버스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조종했다. 거짓말이죠. 누가? 컴퓨터가 통제하고 시작하죠. 그럼 배태유는 인간이 실수하는 존재라고 봤죠. 근데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야. 시스템이 불안전하다라고 말했으니까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초점을 달리했구나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12번 정답은 1번이었어요, 여러분. 13번 문제 까보자. 13번은 추론한 내용. 그래놓고 공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를 얘기해. 이 두 감정은 함께 느끼거나 다른 감정이 한 감정을 유발한대. 그런데 예를 들어 설명한다. 무시무시한 전염병 걸렸어. 그런데 공포에 빠진 사람 뭔가 두려움, 통제 온 거네. 이처럼 두 감정은 밀접하게 얽혀있다. 혼동하기가 쉽지만 잘 읽어야죠. 야기한 원인의 차이가 있대. 공포는 실지하는 객관적 위험. 그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팩트요. 그러니까 팩트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고, 불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래. 공포와 불안의 감정은 둘 다 자아와 관련되는데 여기도 또 차이가 있다. 공포는 나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는 아는 것, 팩트를 알면 공포. 그런데 불안은 그냥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자신이 처한 위험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어. 이거 팩트죠? 이거는 뭐가 더 높을까? 공포감이 더 높겠지. 팩트는 공포감. 더불어 전기 가스 나고 나니까 두려워. 이거는 팩트가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불안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시험지에 불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거는 팩트가 아니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건 고감이라 뭐라 해? 그래, 수험생은 그래서 불안하지. 더불어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했어. 팩트죠. 공포감 클 수 있지. 나는 와, 그 사고만 생각하면 정말 공포. 그런데 불안감도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도 커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 다음의 용과 부합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래. 자, 천동설에 대해서 과학혁명 이전 시기에 이 천동설이 만들어졌다. 맞는 진술. 더불어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이라는 것이 자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헛소리죠, 여러분. 2번이 명백하게 나발입니다. 더불어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 앞서 이 천동설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더불어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이 밑줄을 정말 잘했네. 이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바로 마지막 뭐라고 했냐면 이 태양의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더 단순해. 그럼 얘가 더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설명이 코페르니쿠스 설명보다 복잡하다. 얘가 더 복잡해. 이 부분 이렇게 항상 이런 선택지가 좋은 선택지라고 늘 강조했죠. 라스트에서 많이 풀었던 유형이야. 더불어 야 귀하고 귀한 문법 문제 15번 문제 숫 염소 웩승 쓰여도 필요 없어요. 거센 소리 된 소리 앞에 아지 랑을 으래. 제가 이 문제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 뭔가 뭐 신이 강림했나 봐. 왜냐면 아즈랑이 단독 문제로 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보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답은 4번을 찍었어야 해요. 잘난 척하랴 문제 풀려 바쁘네요, 여러분. 16번 문제입니다. 자, 기어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말로 적절한 것 골라라. 그럼 다 틀렸고 하나만 맞대. 그러면서 정교한 독서가 보이세요? 정밀할 정자, 쌀미자가 붙어있는 한자를 줬어요. 그래놓고 네가 다른 독서를 의미할 때는 발을 정으로 바뀐다. 그래서 네가 소리는 가지만 뜻이 다르다. 바꿀 이유가 없죠. 그래놓고 무엇이 정교한 독서일까? 정교한이 정밀함이야. 그치? 그래놓고 무엇이 정교하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도. 그러면 무엇이 정교한? 정교한이니까 역시 정밀할 정도라 써야지 너를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너를 발을 정도로 바꾸는 건 나가리야. 우리 학생이 틀리는 바람에 내가 어버버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그러니까 너를 발을 정이 아닌 정밀할 정자로 고쳐줘야겠지. 그래놓고 마지막 자연스럽게 집중 여러 번 읽어도 빠르게 읽으면 쉽게 정의롭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읽으면 그렇대. 그러니까 이 정밀함이 빠진 속독은 안 좋다라고 하면서 속독이 빠진 정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수정하는 방안. 시험장이라면 앞뒤도 보셔야 되고 좀 한자를 섞어서 난도를 살짝 높인 문제이기도 하네요. 17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우리 이거 똑같은 시를 봤다. 박사선배 매미 물은 끝을 주고서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 막 시끄럽다가 조용해졌어. 이 소나기가 막 숨차게 붙다가 없던 것처럼. 그래서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청각도 나오고 시각도 나오고 역시 시각도 나오고 시각도 나오고 물론 뭐 뙤약볕 같은 것을 여러분이 촉각으로 풀어도 좋겠어요. 어쨌든 감각적인 거 확실하죠. 청각과 시각 명백합니다. 더불어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 펼쳐진 것을 사랑의 속성. 그치? 뭔가 사랑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행여 몰랐다 치더라도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반어법. 여기 이 시에 반언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매미가 막바지에 막 울다가 다시 조용해졌어 라고 하면서 그 조용해진 걸 그늘의 소리라고 말해서 그 조용해진 거 사실은 시각인데 소리는 청각이잖아. 그러니까 시각을 청각화시킨 공감각은 있고 이거 어떻게 조용해진 게 소리야? 역설은 있어. 그러니까 반어법이 아니라 역설로 표현했다라고 했으면 맞을 뻔도 했죠. 정답은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을 찍었어야 해요. 18번 문제 갑니다. 다음 글의 이해하는 장 적절한 거 그래놓고 루카치라는 사람을 소개해. 이 사람이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로 세 시대로 구분했대.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낮아진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결합이 진했다가 점점점 신 따로 인간 따로 따로오밥이란 뜻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오디세이아가 있고 그리고 에우리피데스를 주고서 4번에서 구별했다. 에우리피데스는 둘째 시기 그러니까 후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합 정도가 오디세이아 얘보다 당연히 뭐 할까?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높다고 한 4번이 헛소리가 확실합니다. 아유 지문이 좀 길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19번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어렵지 않았죠? 두 개로 나눴는데 너는 참여자냐 방관자냐에 따라서 유형을 나누었고요. 더불어 이 몽유자가 구경꾼 역할을 하면 그러면 몽유가 뭔가 통속적이고 허구적이다. 뭐라고 했냐면 이 시기 17세기 이후에 통속적이고 허구적인데 구경꾼이다 라고 설명을 명백하게 하고 있고 비판하는 유형은 주로 참여형에서 비판했다라고 명백하게 말했죠. 다만 17세기가 나중 시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뭔가 확인되는 것은 점점 구경꾼이 됐고 통속적 허구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으니까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 말할 수 없어. 정답은 번호도 안 보여. 2번을 찍었어야 해요 여러분.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너는 그를 이해한 내용 20번 문제인데요. 디지털 트윈. 그래서 우리한테 메타버스랑 비교해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화제가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셨어야 될 것 같고 뭐라고 하냐면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 고용률이 향상되냐? 사실 고용률이라는 낱말이 등장하고 있지 않죠. 다음 뭐라고 했냐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시장이 확대됐다. 더불어 도입하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해. 그러니까 살짝 물음표 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데이터 모델이 현실 세계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다. 돈이 적게 든다고 말해줬으니까 경제성이 높다라고 말해야 바른 진술이죠. 그래놓고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션 현실 세계의 위험 설정을 방지할 수 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안정성과 경제성, 즉 안전하고 돈이 적게 든대. 왜냐?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 세계에서 뭔가 이행하니까 안전하고 돈이 적게 든다니까 명백하고요. 4번은 너무 땡큐죠. 반면 그래놓고 경제사회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은 누구요? 메타버스잖아. 그러니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거랑 반대이니까 이 설명에 대해서 X할 수 있었어요. 너무 자신있게 3번을 찍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정말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응원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더불어 제가 자세한 해설 강의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카페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에 자세한 해설 강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하는 상황도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선한 결과로 선한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요. 또 만나요.